사람의 인생을 가격표로 매길 수 있다면 여러분의 가격은 얼마입니까? 제 아내는 제 인생에 정확히 30억이라는 가격표를 붙였습니다. 제가 죽어서 나올 사망보험금 10억, 그리고 제가 감옥에 들어가서 썩는 대가로 받을 뒷돈 20억. 합쳐서 30억. 그 여자는 그 돈으로 저보다 10살 어린 내연남과 하와이 해변을 거닐 계획을 세우고 있었죠. 안녕하세요. 이 이야기는 피해자의 억울한 하소연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정의로운 복수극도 아닙니다. 이것은 믿었던 가족에게 사육당하던 한 남자가 어떻게 스스로 괴물이 되어 그들을 잡아먹었는지에 대한 아주 차갑고 비릿한 기록입니다. 오늘 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나면 당신은 옆에서 자고 있는 배우자가 건네는 물 한 잔조차 의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제 이름은 윤병주. 대한민국 재계 서열 5위 윤강그룹 재무팀의 그림자 같은 존재였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걸어다니는 ATM 혹은 투명 인간이라고 불렀습니다. 회사에서는 시키는 대로 서류를 조작하는 기계였고 집에서는 아내 박지연의 비위를 맞추는 하인이었으니까요. 결혼 10년 차 우리 부부 사이에는 대화가 없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명령과 복종만 있었죠. 아내는 매일 저녁 9시가 되면 저에게 물 한 잔과 하얀 알약 2개를 건넸습니다. 여보, 이거 요즘 강남에서 제일 핫한 영양제래. 당신 요즘 너무 피곤해 보여서 큰맘 먹고 산 거야. 비싼 거니까 남기지 말고 꼭 먹어. 저는 그게 사랑인 줄 알았습니다. 결혼 생활 내내 저를 벌레 보듯 하던 여자가 챙겨주는 유일한 다정함이었으니까요. 저는 감사한 마음으로 그 약을 받아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그 약만 먹으면 30분도 안 돼서 혀가 마비되는 것처럼 둔해지고 머릿속에 안개가 낀 것처럼 몽롱해졌습니다. 화를 내야 할 상황에도 화가 안 나고 그저 아내가 하는 말이 법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그저 제가 너무 피곤해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몸이 늙어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샤워를 하러 들어간 사이 침대 위에 놓인 그녀의 핸드폰 진동이 울렸습니다. 평소라면 거들떠도 안 받겠지만 그날따라 저는 약을 먹은 척하고 혀 밑에 숨겨뒀다가 몰래 뱉어버린 상태였습니다. 맑은 정신으로 바라본 액정에는 이도현이라는 낯선 남자의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국회 로비스트이자 뉴스에 자주 나오는 그 젊고 야망 있는 남자 말입니다. 저는 홀린 듯 메시지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제 지난 10년의 결혼 생활이 통째로 부정당하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BGM 중단. 째깍거리는 시계 초침 소리만 들림. 자기야, 멍청한 남편 재웠어? 응, 약 먹고 침 질질 흘리면서 자. 약발 하나는 기가 막히네. 1년 넘게 먹였는데 의심도 안 해. 잘했어. 내일이 D-데이야. 비자금 USB 위치 알아냈지? 내일 술 먹여서 빼내. 그거 넘기면 회장 죽고 남편이 독박 쓰는 거야. 우린 30억 챙겨서 뜨면 돼. 손이 떨려야 정상인데 이상하게 차분해지더군요. 아, 그랬구나. 영양제가 아니라 강력한 신경 안정제와 수면 유도제였구나. 나를 걱정한 게 아니라 나를 생각 없는 가축으로 만들어서 도축할 날만 기다리고 있었구나.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아내가 왜 제 명의로 거액의 생명보험을 들었는지, 왜 저에게 회사 기밀을 집에 가져오라고 종용했는지, 저는 침대에 누워 자는 척을 했습니다. 잠시 후 아내가 욕실에서 나왔습니다. 그녀는 제 뺨을 툭툭 치며 확인하더군요. 여보, 자. 어휴, 이 냄새나는 인간. 약 처먹고 자는 꼬라지하고는. 조금만 기다려.
내일이면 너랑도 끝이다. 그녀는 제 옆에서 내연남과 낄낄거하며 통화를 했습니다. 제 몸값을 흥정하고 제 장례식에서 무슨 옷을 입을지 떠들더군요. 저는 눈을 감은 채 맹세했습니다. 그래, 너희가 원하는 대로 되어주마. 멍청한 호구가 되어주마. 하지만 그 끝은 너희가 상상하는 천국이 아니라 내가 설계한 지옥일 것이다. BGM 전환 긴장감을 고조시키는 베이스 드럼 비트. 다음 날부터 저는 완벽한 연기자가 되었습니다. 아내가 주는 약을 먹는 척하고 변기에 뱉었고 회사에서는 더욱 멍청하고 무능한 척 행동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접근해 오는 또 한 명의 포식자를 기다렸습니다. 바로 윤강그룹 회장의 내연녀 고도연이었습니다. 고도연. 그녀는 독사 같은 여자였습니다. 회장의 총애를 받으면서도 뒤로는 회장의 재산을 빼돌릴 궁리를 하고 있었죠. 그녀는 제 아내와 내연남의 계획을 눈치채고 저를 이용해 선수를 칠 생각이었습니다. 어느 비 오는 밤 퇴근길에 저를 그녀의 검은 세단으로 부르더군요. 차 안에는 짙은 향수 냄새와 위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그녀가 제 허벅지에 손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병주 씨, 억울하지 않아요? 당신 아내가 딴 놈이랑 짜고 당신 감옥 보낼 준비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바보처럼 당하고만 있을 거예요? 저는 짐짓 놀란 척, 겁에 질린 척 연기했습니다. 손을 덜덜 떨며 물었죠.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지연이가 그럴 리가. 순진한 척 그만해요. 다 알고 있잖아. 나랑 손잡아요. 회장이 가진 비자금, 그거 우리가 먹자고. 당신 아내랑 그 로비스트 놈도 한 방에 보내버릴 수 있어. 내 말만 들으면 당신은 자유야. 그녀의 눈빛은 탐욕으로 번들거렸습니다. 그녀는 제가 아내에게 배신당해 분노에 찬 호구라고 생각했겠죠. 저를 앞세워 회장을 치고 나중에는 저까지 토사구팽할 계획이었을 겁니다. 저는 눈물을 흘리며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도연 씨만 믿겠습니다. 시키는 대로 다 할게요.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그날 밤 저는 악마와 계약을 맺은 게 아닙니다. 제가 바로 그 악마들의 판을 조종하는 설계자가 된 것입니다. 저는 아내에게는 비자금 USB를 넘기는 척 가짜 파일을 줬고 도연 씨에게는 회장을 협박할 수 있는 치명적인 장부를 넘겼습니다. 물론 그 장부에는 도연 씨가 횡령한 내역까지 교묘하게 숨겨져 있었죠. 그들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제가 약에 취한 멍청이가 아니라 지난 20년 동안 숫자로 사람을 죽이고 살려온 재무팀의 에이스였다는 사실을요. 운명의 날이 밝았습니다. 폭풍우가 몰아치던 밤 회장의 펜트하우스. 시나리오는 완벽했습니다. 도연 씨가 회장을 유인해 비자금 문제로 다투면 제가 들이닥쳐 회장을 압박하고 그 과정에서 우발적인 사고를 가장해 회장을 처리한다. 그리고 그 죄는 제가 뒤집어 쓰되 도연 씨가 밖에서 저를 빼내준다. 이게 그들의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펜트하우스의 문을 열었을 때 상황은 이미 지옥도였습니다. 회장은 머리에 피를 흘리며 난간 끝에 매달려 있었고 도연 씨는 공포에 질려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그녀가 소리쳤습니다. 오빠, 빨리 와서 도와줘. 이 늙은이가 안 죽으려고 발악을 하잖아. 이거 놓치면 우리 다 죽어. 저는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비바람이 들이치는 난간. 회장은 살려달라며 제 바지가랑이를 잡았습니다. 평소라면 자네만 믿네라며 거드름을 피웠을 그 대단한 회장님이 살기 위해 제 구두를 하질 기세더군요. 저는 쭈그리고 앉아 회장님과 눈을 맞췄습니다. 그리고 도연 씨가 듣지 못하게 아주 작게 속삭였습니다. 회장님, 억울하시죠?
도연이랑 제 아내가 짠 판이라고 생각하시죠? 아니요. 사실 이 판 제가 짠 겁니다. 회장님이 저한테 뒤집어 씌우려던 횡령 혐의, 제 아내가 저를 팔아먹으려던 계획, 도연이가 회장님 돈 들고 튀려던 계획, 제가 다 섞어서 비빔밥으로 만들었거든요. 회장의 눈이 찢어질 듯 커졌습니다. 공포와 경악이 뒤섞인 그 표정. 저는 그 표정을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저는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지옥에 가서 기다리세요. 곧 다 보내드릴 테니까. 저는 회장의 손을 잡는 척 하다가 매몰차게 놓아버렸습니다. 쿵! 둔탁한 소리와 함께 대한민국 재계의 거목이 바닥으로 사라졌습니다. 도연 씨는 비명을 지르며 제 뒤로 숨었습니다. 오빠, 오빠가 한 거야. 오빠가 손 놓은 거야. 알지? 경찰 오면 자수해. 내가 밖에서 최고의 변호사 써서 빼내줄게. 약속해. 거짓말. 그녀의 눈은 이미 저를 어떻게 손절할지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걱정 마요, 도연 씨. 내가 다 안고 갈게요. 대신 약속 지켜요. 내 아내랑 그놈 박살 내준다는 약속. 저는 스스로 경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람을 죽였습니다. 자수합니다.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고 저는 연행되었습니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 속에서 저는 고개를 푹 숙였지만 입꼬리는 올라가 있었습니다. 이제 일막이 끝났을 뿐이니까요. BGM 전환 차갑고 몽환적인 앰비언트 사운드. 감옥에서의 인연은 저에게 휴가와도 같았습니다. 독방에 앉아 아내가 넣어주던 약의 기운을 완전히 빼내고 몸과 마음을 정화했습니다. 밖에서는 난리가 났더군요. 제 아내 박지연은 TV에 나와 검은 상복을 입고 눈물을 짰습니다. 남편이 그런 끔찍한 짓을 할 줄 몰랐어요. 저는 피해자입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동정했고 그녀는 제 보험금과 합의금을 챙겨 로비스트 이도연과 호화로운 생활을 즐겼습니다. 고도연은 잠적했고요. 그들은 제가 감옥에서 평생 썩을 거라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그들은 한 가지를 간과했습니다. 제가 재무팀 출신이라는 것, 그리고 제가 감옥에 들어오기 전 보험 하나를 더 드러났다는 것을요. 저는 면회 온 국선 변호사에게 쪽지 하나를 건넸습니다. 2년 뒤 제 출소 날 이 좌표에 있는 서버의 락나크를 풀어주세요. 2년 후 저는 모범수로 가석방되었습니다. 교도소 정문을 나서는데 아무도 마중 나오지 않았습니다. 당연하죠. 저는 그들에게 잊혀진 소모품이었으니까요. 저는 택시를 잡고 곧장 서울 시내의 한 특급 호텔로 향했습니다. 오늘이 바로 제 아내와 로비스트 이도연이 주최하는 자선 파티가 열리는 날이었거든요. 호텔 연회장은 화려했습니다. 샴페인 잔 부딪히는 소리, 가식적인 웃음소리. 단상 위에는 제 아내 박지연과 이도연이 팔짱을 끼고 서 있었습니다. 아내는 명품 드레스를 입고 마이크를 잡고 말하더군요. 지난 2년 정말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믿고 지지해준 이도연 대표님 덕분에 제가 문을 열고 뚜벅뚜벅 걸어 들어갔습니다. 제 초라한 옷차림과 덥수룩한 머리에 사람들의 시선이 쏠렸습니다. 아내와 눈이 마주친 순간 그녀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리더군요. 마이크가 B- 소리를 내며 떨어졌습니다. 당신, 어떻게... 저는 말없이 단상으로 올라갔습니다. 경호원들이 달려들었지만 저는 품에서 USB 하나를 꺼내 높이 들었습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파티의 진짜 주인공이 이제야 왔네요. 제 사랑하는 아내가 저를 위해 준비한 30억짜리 선물을 여러분께 공개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저는 USB를 방송실 노트북에 꽂았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영상이 떴습니다. 그것은 비자금 장부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2년 전 그날 밤 펜트하우스의 상황이 고스란히 담긴 CCTV 영상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는 그날 밤 펜트하우스에 가기 전 미리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뒀었습니다. 영상 속에는 충격적인 진실이 흘러나왔습니다. 회장을 밀기 직전 도연 씨가 회장과 몸싸움을 벌이는 장면,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 현장을 지켜보던 제가 아내와 통화하는 음성이 스피커를 찢을 듯 울려 퍼졌습니다. 여보, 지금 회장이 매달려 있어. 어떻게 할까? 뭘 물어봐. 그냥 밀어버려. 그래야 당신이 뒤집어 쓰고. 우리가 돈을 챙기지. 이도현 씨가 다 처리해 준댔어. 죽여, 빨리. 영상 속에 저는 전화를 끊고 회장을 밀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파티장에 있던 이도현이 사건 직후 현장에 도착해 증거를 인멸하고 웃는 장면까지. 연회장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도망쳤고 기자들은 플래시를 터뜨렸습니다. 아내는 바닥에 주저앉아 덜덜 떨고 있었고 이도현은 뒷문으로 도망치려다 출동한 경찰 특공대에게 제압당했습니다. 잠적했던 고도현 역시 공항에서 출국하려다 이 영상이 뉴스에 뜨자마자 체포되었다는 속보가 전광판에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주저앉은 아내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녀가 제 바짓가랑이를 잡고 울더군요. 2년 전 회장이 그랬던 것처럼. 여보, 병주 씨, 내가 잘못했어. 한 번만 용서해줘. 응? 우리 부부잖아. 내가 시키는 대로 했잖아. 저는 쭈그리고 앉아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귀에 마지막으로 속삭였습니다. 지연아, 내가 매일 밤 주던 그 약. 사실 첫 달 빼고는 다 변기에 버렸어. 지난 10년 동안 멍청한 남편 연기하느라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니, 덕분에 내가 방심해서 증거 모으기는 참 쉬웠어. 내 몸값 30억? 그거 턱도 없어. 내 복수값은 내 남은 인생 전부야. 경찰이 아내의 손목에 수갑을 채웠습니다. 그녀는 끌려가면서도 저를 향해 악을 썼습니다. 너 악마야. 너 처음부터 다 알고 있었잖아. 이 사기꾼아. 맞습니다. 저는 사기꾼입니다. 하지만 저를 사기꾼으로 만든 건 바로 당신들의 탐욕이었습니다. BGM 전환 빠르고 경쾌한, 그러나 어딘가 씁쓸한 재즈 음악. 그날 밤 저는 한국을 떠났습니다. 빈손으로 떠났냐고요? 천만에요. 제가 감옥에 가기 전 회장의 비밀 금고에서 빼돌린 무기명. 채권 500억이 이미 제 스위스 계좌에 안전하게 들어가 있었습니다. 회장을 죽인 죄책감이요? 글쎄요. 저는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을 놓아주었을 뿐. 지금 저는 지중해의 이름 모를 해변에 앉아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햇살은 따뜻하고 모히또는 달콤하네요. 하지만 가끔 밤이 되면 생각납니다. 아내가 건네주던 그 하얀 알약 2개가 어쩌면 그녀도 처음에는 저를 사랑해서 영양제를 주려 했던 걸까요? 아니면 처음부터 저를 죽일 생각이었을까요? 이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디 옆에 있는 사람을 너무 믿지 마십시오. 천사 같은 얼굴로 웃으며 건네는 그 물 한 잔에 당신의 인생을 끝장낼 독이 들어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아, 그리고 영양제는 꼭 본인이 직접 사서 드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제 복수가 통쾌하셨다면 혹은 소름 끼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 잔을 비우고 또 다른 사냥감을 찾아 떠나야겠습니다. 세상에는 아직도
사랑을 가장한 포식자들이 너무 많거든요. 음악이 서서히 페이드 아웃되며 파도 소리와 함께 남자의 낮은 웃음소리가 겹치며 영상 종료.